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호야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호야 키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호야 꽃 피우는 방법도 많이 알려드리고, 제가 키우는 호야들의 개화 모습도 쇼츠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호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청도 많이 들어왔는데, 호야 키우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키우는 다양한 호야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오늘은 호야 키우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키우고 있는 호야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호야들을 다 한번 데리고 와 봤는데 굉장히 다른 매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호야는 어디서 구입을 하냐라고 물어보셔서 호야를 구입하는 것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즘에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이런 신기한 호야들을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양재동 꽃시장 나동의 우성농원이라는 곳을 가면 거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호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산 근처에 가면 털보네 농장이라고 해서 또 다양한 호야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농장도 있고요. 블로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호야 구입처들의 정보도 남겨놓을 테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호회에서도 이런 호야들을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네이버 카페 아이러브 호야 회원으로 활동 중인데, 이런 동호회 같은 데 가입을 하셔서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회원님들이 번식을 시켜서 좀 저렴한 가격에 이런 호야들을 분양하기도 하는데, 그런 루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호야는 일반적인 화원표 호야예요. 걔는 덩치가 너무 커서 거실로 데려오지는 못하고 지금 베란다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해서 덧입히고 있는데,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벌써 2년 전에 추석 연휴에 당근마켓으로 분양을 받아온 그런 개체예요. 지금 장미 지지대 혹은 오벨리스크라고 부르는 이런 지지대를 설치하고 나서 새 줄기가 자랄 때마다 풍성하게 감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야 카노사 크림슨 퀸이라는 품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자라고 세력이 좋아지면 잎이 점점 동글동글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개체도 같은 호야 크림슨 퀸이에요. 아까 보셨던 그 개체를 분갈이할 때 떨어져 나온 그런 줄기를 제가 수경 재배, 정확히는 반수경 재배죠. 이렇게 스타벅스 컵에다가 하이드로볼을 채우고 이 호야 한 줄기를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영양이 부족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비료 주머니 하나를 꽂아둔 상태인데, 어떻게 성장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흙에서 키우는 그런 호야에 비해서 잎의 색감이 살짝은 옅은 것 같아요. 다음은 환희 호야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여름에 화원에서 파는 그런 작은 포트묘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토분에다가 심어준 상태인데요. 물빠짐이 좋은 호야 흙으로 이렇게 심어뒀는데 지금 줄기들을 마구마구 뻗어내고 있습니다. 이 환희 호야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화원에서 2,000원, 3,000원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카노사 크림슨 퀸이랑 조금 닮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새 잎이 나올 때 이렇게 붉은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붉은 색감으로 자라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 그리고 잎 가장자리에 이런 크림 색깔 무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종자 개발이 이루어져서 로얄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지금은 덩치가 조금 작아 보이지만 몇 년 잘 키우면 정말 예쁜 그런 대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잎의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죠. 아르젠티아 프린세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신기하지만 사실 얘도 앞서 계속 보여드렸던 카노사 품종의 돌연변이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잎 색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옅고 잎 중간중간에 또 크림 색깔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호야들 중에 가격은 가장 높은 그런 개체예요.
문제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무늬가 모든 잎에 다 묻어나오면 정말 좋았겠지만 새 줄기를 이제 뻗어내기 시작했는데 이파리의 무늬 발현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잘라놓은 흔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늬가 다 소멸된 이런 이파리들만 보여주고 있어서 이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물에 담가뒀는데 뿌리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가 조금만 더 자라면 얘도 흙에다 심어서 계속 어떤 상태로 자라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무늬가 소멸된 요 줄기를 잘랐으니 이제 요런 마디에서 새로운 줄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줄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요런 화려한 잎을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윌버 그레이브스라는 품종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카노사 품종의 돌연변이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분양을 받았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줄기를 가진 하나의 개체였는데 지금은 줄기가 굉장히 잘 나와서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잘 타고 갈 수 있게끔 해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야를 키우실 때 여러 줄기를 합식을 해야만 풍성해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호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기 하나에서 새로운 줄기를 뻗어내고 여기서도 또 하나의 줄기를 지금 뻗기 시작했잖아요. 한 촉이어도 오랜 기간 키우면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합식은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촉을 이용해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이 윌버 그레이브스는 가격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조금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파리에 회색 무늬 같은 게 예뻐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호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이에요. 호야 첼시라고 부르는 품종인데 잎이 굉장히 예쁩니다. 저는 초창기에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호야 잎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런 개체들만 좀 많이 모아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잎도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잎 자체도 굉장히 두터워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이런 엠보싱을 가지고 있어서 근육질 호야라고 이런 애칭을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자라고 있긴 한데 이렇게 중간 잎에 조금 징그러운 이런 무늬가 보이잖아요. 요건 잎 자체에서 생성된 무늬는 아니고 얘가 요 잎들을 올려줄 때 깍지벌레가 한번 엄청 낀 적이 있어요. 잎이 다 펴지기 전에 잎 사이에 깍지벌레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걔네들이 흡집을 해가지고 요런 흉터가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되지는 않고 새 잎이 나올 때 방제를 해주면 이렇게 다시 깨끗한 잎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여러분들 키우실 때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다음은 매화 호야입니다.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파치클라다 알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역시 크림 색깔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또 꽃이 굉장히 예뻐요. 좀 매화를 닮아서 매화 호야라고 붙은 것 같기도 한데 향기도 굉장히 좋고 꽃의 모양이 정말 예뻐서 사랑받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 옆에 흰 무늬 같은 경우에는 빛이 강하면 핑크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지금 요 잎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빛이 잘 들다 보니까 서서히 핑크색 물이 들고 있는데 빛이 좋은 곳에서도 잘 자라고 빛이 좀 덜 드는 곳에서도 이런 크림 색깔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호야들과 조금 다르게 줄기가 엄청나게 잘 뻗어나지는 않아요. 오래 키워도 약간 이런 나무 같은 수영으로 이렇게 커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야는 스윗센트라는 이름을 가진 호야입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부산에서 풀판다 식물마켓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놀러 갔다가 이걸 판매하는 셀러분이 계셔서 제가 10,000원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잎이 굉장히 연두연두하고 밝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동글동글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특징, 예쁜 점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꽃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호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꽃이 가장 예쁜 그런 호야로 좀 통하기도 하는데요. 매화 호야랑 비슷한 꽃을 가지고 있는데 꽃의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호야 예쁜 꽃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또 스윗센트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아끼는 호야 중 하나인
호야 사라왁입니다. 이 사라왁 같은 경우에는 호야 품종 중에 가장 큰 잎을 가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잎맥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 사라왁의 특징은 큰 잎을 가진 것도 있지만 빛이 조금 강하게 되면 이렇게 잎에 물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잎에 가려져서 조금 연두색을 띠고 있고,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 색을 띠고 있잖아요. 빛이 좋으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이기도 하는데, 또 너무 센 직광에서는 이렇게 화상을 입기도 해요. 그래서 광량을 맞춰주기가 살짝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제가 한 3년 전에 서산의 털보네 농장에 가서 구입을 해왔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호야들이 막 처음 들어왔었어서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저는 이파리 한 3장 정도 있던 작은 모종을 10만 원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얘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잎이 좀 이렇게 크고 좀 두텁고 이런 신기한 호야를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합니다. 꽃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일반 호야보다 조금 더 큰 꽃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잎 자체가 굉장히 예뻐서 이렇게 오랜 기간 키웠을 때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대를 처음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줬는데, 점점 줄기가 많이 나오고 키가 더 커질 것 같아서 지지대 하나를 이렇게 추가해서 더 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파리가 한 장이 더 큰 게 달려 있었는데, 이렇게 원이용 벨크로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톡 하고 분질러 먹었어요. 호야 잎도 두터운 반면에 이런 잎자루도 굉장히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부러지기 쉬우니까 교정하실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아요. 이 호야는 마틸드 스플래시라는 호야예요. 잎이 굉장히 조그매서 귀엽죠.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이런 귀여운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도 작은 만큼 꽃도 일반 호야보다 조금은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데, 생각보다 세력이 좋아지면 줄기를 정말 많이 뽑아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감아놨는데, 리스 지지대에 감아놓은 모습이 굉장히 예쁘긴 하지만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 샤워를 자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기 사이사이마다 깍지벌레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일 때마다 이걸 좀 잡아주기도 하고 물을 줄 때 물 샤워를 시켜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줄기들이 많이 겹쳐 있으면 깍지벌레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 지지대에 줄기들을 겹쳐서 키울 경우에는 깍지벌레가 생기는지 자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너무 귀엽죠. 방금 보신 마틸드 스플래시, 그러니까 마틸드 개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그 마틸드의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번식을 해둔 건데, 생각보다 새 잎이 나오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조그만 애기 잎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마틸드의 이런 무늬가 들어간 개체예요. 요거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호야 중 하나인데 가격이 정말 비쌌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서 이 개체가 많이 유통이 되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싼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린 호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접시에다가 하이드로볼을 얹어두고 그 위에다가 분망을 하나 깔고 작은 화분째로 이렇게 얹어두고 스스로 필요한 만큼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었는데요. 조금 뿌리가 더 많이 자라고 줄기가 좀 많이 자라나면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이사를 시켜서 계속 키워갈 생각이에요. 이 호야는 잎이 정말 조그맣습니다. 호야 품종들 중에 잎이 가장 작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은 탱총엔시스이고 중국의 산지가 얘네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촉짜리 조그만 그런 개체였는데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줄기들을 뻗어내 주고 있어요. 지금 화분을 보시면 굉장히 야트막한 이런 토분에다 심어놨고, 줄기가 잘 처지다 보니까 햇반 용기를 이용해서 물받침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토분 위에다가 얹어놔서 키를 조금 키워준 상태입니다. 이파리가 작은 호야는 이 탱총엔시스 말고도 원산엔시스랑 서펜스, 이렇게 두 가지 품종이 더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품종의 특이점은 얘네가 조금은 서늘한 그런 기후를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름만 조금 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계속 서늘한 베란다에 두고 있는데 가을에는 굉장히 예쁜 꽃도 피워줬습니다.
바람이 잘 불고 기온이 조금 서늘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호야는 수지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제가 지난주에 양재동 꽃시장 가동 우성농원에 가서 구입을 해온 개체인데 가격도 굉장히 착했어요. 얘가 10,000원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박싱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카노사 크림슨 퀸에다가 클린턴이라는 호야 품종을 교배해서 탄생을 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첼시잖아요. 클린턴 호야도 이 첼시와 비슷하게 근육질 잎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려서 잘 티가 안 나지만 잘 자라면 이렇게 좀 길쭉하면서도 잎에 엠보싱이 서서히 들어간다고 합니다. 얘도 한 촉짜리를 열심히 키워서 대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키우는 호야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호야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호야 키우기에 대한 많은 내용들 역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호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